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겪을 수 있지만 미처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심리 조작의 한 형태인 가스라이팅과 더불어 듣기만 하여도 불쾌하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말투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좋고, 혹시 나 자신이 무의식 중에 타인에게 이런 영향을 미주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현상들을 함께 탐구하며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볼까요? 우리가 미디어에서나 일상 대화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접하곤 하죠. 이 단어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 상태나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곡시켜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의 기억, 판단력, 그리고 현실 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는 아주 교활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조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피해자의 정신을 서서히 잠식하는 무서운 행위인 것이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사실 꽤나 흥미롭고 극적입니다. 1938년에 초연된 패트릭 해멀턴의 연극이자 이후 영화로도 제작된 가스든 라이트이라는 작품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연극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한 남편이 아내를 점진적으로 미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집안의 가스등 불빛을 미묘하게 조절하여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불빛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환각을 보는 것이다. 점점 미쳐가는 것이다 라고 끈질기게 부정하고 비난함으로써 아내가 스스로의 시각과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정말 섬뜩하고 교묘한 심리 조작이죠. 이처럼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충격과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어떤 관계 유형에서 발생하기 쉬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싹트고 번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 학교, 연인 관계, 직장 등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며 삶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관계 속에서 더 자주 그리고 미묘하게 발생하죠. 특히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권력이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즉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를 가진 관계에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직원, 연장자와 연소자 등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피해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작은 실수들을 극도로 과장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 능력이나 기억력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끼는 정당한 감정이나 합리적인 요구들을 아주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묵살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실제 명백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완전히 없었던 일처럼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죠. 이러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동들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점진적으로 고립시키고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의 자존감과 독립적인 판단력을 송두리째 잃게 되어 가해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가해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조작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이기적입니다. 바로 피해자를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고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피해자를 마음대로 그리고 손쉽게 조종하고 싶어서입니다. 피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들므로써 절대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악랄한 시도인 거죠. 정말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언어적 표현과 화법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더욱 중요하게는 나 자신이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타인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교묘하게 전가시키는 화법을 아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상황은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야와 같은 비난조의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며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둘째,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척, 즉 다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또는 널 위해서 충고하는 거야와 같은 위장된 표현으로 시작하여 그 뒤에 상대방의 정신을 흔들고 자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비난이나 강압적인 요구를 숨겨놓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너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해 보여. 그러니 내 말 좀 잘 듣고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와 같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교활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감정들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 감정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비하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작 그런 일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 그 정도로 심하게 기분 나빠할 만한 일은 전혀 아니잖아요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아주 고잘것없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넷째, 나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우위를 빌미로 삼아 상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비열한 언행을 일삼습니다.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런 수준의 생각밖에 못하는 건 좀 심하네.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런 한심한 말은 안 해요. 라면서 상대방의 인격과 경험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다섯째, 상대방을 멋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단정 지으면서 은근히 모멸감을 주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솔직히 난 당신을 그렇게까지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나는 당신이 훨씬 더 괜찮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네요. 처럼 말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고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여섯째, 단결, 애국심, 충성심과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고귀한 가치를 자주 들먹이며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모나 행동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강요하는 식의 광고 형태도 넓은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다음과 같은 질문이나 언급을 통해 상대방의 판단력이나 감정의 정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솔직히 네가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그 사람이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어쩌면 너도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와 같이 교활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가해자들은 어떤 공통적인 심리적 특징이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 분명하고 일관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해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조건을 붙여서 사과합니다. 잘못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척은 하지만 그 사과에는 반드시 만약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하지만 그게 다 너 때문인데와 같은 식의 전제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은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책임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인 거죠. 둘째, 이간질의 대가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관계를 파괴하여 결국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고립될수록 가해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강렬하고 병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 심지어는 인생 방향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강력한 지배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뿌리 깊은 우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지적이며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우월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심지어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거짓말과 부인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분명히 했던 말을 완전히 번복하거나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모습을 아주 태연하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피로하고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가스라이팅과는 다소 결이 다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망치는 데 일조하는 무례한 말투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결국에는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며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 생각 등을 함부로 평가하고 단정짓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원래 그렇게 생각이 짧고 경솔하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네와 같이 상대방을 규정하고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사자는 모욕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끊거나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생각은 됐고,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겉으로는 농담인 척 가장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즉 빈정거리거나 비꼬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정도도 제대로 못해? 어린애도 할 수 있겠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니? 내 주제를 알아야지. 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모욕감과 함께 깊은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을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감정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을 보입니다. 고작 그 일에 그렇게까지 오버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감정 조절 좀 해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 존중 능력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다섯째, 때로는 질투심이나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무례함도 나타납니다. 난 네 앞에서만 딴 말 안 해. 뒤에서는 더 심하게 말하지라면서 상처 주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거나 이 모든 게 다 널 생각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라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선택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약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이러한 말투는 관계를 매우 힘들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나 무례한 말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의 소중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선행되어야 할 단계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복잡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 사람의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게 들리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는 그 순간이 바로 문제 해결의 소중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신의 감각과 인지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 상황과 가해자의 언행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휘둘리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과연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이 사람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꾸준히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갉아먹는 매우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심리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가스라이팅을 일삼거나 지속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해한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 혹은 멘토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솔직한 조언을 구하세요.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시선과 공감은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큰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만약 혼자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상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전문가의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가스라이팅과 무례한 말투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발생하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상하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쉽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가스라이팅은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작 가해자 자신도 자신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내가 옳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부족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의견 차이, 건설적인 비판, 혹은 일상적인 성격 차이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짓말, 교묘한 조작,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시도가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가스라이팅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스라이팅과 무례한 말투의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변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도 혹시 무의식 중에 이러한 유해한 언어나 행동 패턴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고 개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